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잠옷 차림으로 끌려갔습니다. 4시간입니다. 단 4시간 만에 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베네수엘라가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3,032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2,672억 배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 나라 땅 밑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4시간 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당신의 자산, 당신의 사업, 당신의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나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끄시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국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군대 보내서 대통령 잡아왔는데 전쟁 아니면 뭐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일을 전쟁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전쟁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합니다. 시간 걸립니다. 시끄럽습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뭘 했냐면요.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른 겁니다. 뭐라고 불렀냐고요? 마약 테러 조직 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에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를 기소했습니다. 죄목이요? 마약 밀매, 테러 지원, 부패,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얼마일까요?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700억 원입니다. 대통령한테 현상금 건 겁니다. 국가 원수를 현상 수배범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가 행정명령 하나 내립니다.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이 테러 조직 두목이 누구냐? 마두로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테러범 체포입니다. 같은 일인데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은 침공이 아니라 체포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의회 승인? 필요 없습니다. 테러범 잡는 건데 뭘? 이게 명분의 힘입니다. 명분을 먼저 잡으면 군사력은 그냥 집행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왜 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미군이 몇 달 전부터 배 띄우고 있었는데 왜 몰라? 당연한 의문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미군이 카리브해에 군함 배치합니다. 9월부터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합니다. 11월에 항공모함 띄웁니다. 이 정도면 눈치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네수엘라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마약 단속 하나 보네.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마약 단속, 마약 단속, 마약 단속. 그러다 진짜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뛰쳐나왔습니다. 왜? 늑대 소년이었거든요. 매일 늑대다 했더니 진짜 늑대 왔을 때 아무도 안 믿은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모든 걸 알고 있고 한쪽은 일부만 알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조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CIA가 베네수엘라 안에서 비밀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습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통제하면 상대방은 자기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갑니다. 세 번째, 3천억 원짜리 방공망이 고철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믿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250km 밖에 있는 비행기도 쏴 맞출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최첨단입니다. 비쌉니다. 수천억 원 들여서 깔았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미국도 함부로 못 들어오지.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1월 3일 새벽 미군 비행기 100대 넘게 날아왔습니다. S-300이 미사일을 몇 발 쐈을까요? 0입니다. 왜? 미군이 진짜 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전파입니다. EA-18G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적 레이더를 전자적으로 눈멀게 만듭니다. S-300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이버 부대가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지휘부에서 명령 내려도 부대한테 안 갑니다. 카라카스 남쪽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결과요,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방공망이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먹통이면 쓸모없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장비보다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파와 코드를 지배하는 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네 번째, 700억 원의 위력.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군이 마두로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시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1m 오차도 없이. 첨단 감시 장비? 당연히 있었겠죠. 위성이요? 당연히 떴겠죠. 근데 진짜 답은 더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마두로 머리에 걸린 현상금 5천만 달러, 한화로 700억 원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을 보세요. 세계은행이 2015년 이후로 이 나라 경제 통계 집계를 포기했습니다. 측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망했거든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나라에서 주유소마다 줄 서서 기름 넣습니다. 월급 받아서 72%를 밥 사 먹는 데 씁니다. 최저임금의 16배를 벌어야 겨우 먹고 삽니다. 이런 나라에서 700억 원을 들고 마두로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대통령 경호팀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경호팀이 전멸했다는 건요, 마두로 위치가 미리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내부자가 팔아넘긴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요, 아무리 두꺼운 성벽도 못 지킵니다. 돈이 안 되는 곳에서는 충성심도 증발합니다. 이게 자본의 문법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과 러시아가 날린 돈, 마두로만 당한 게 아닙니다. 자, 러시아 한번 봅시다. 첫째, 자기네가 판 S300이 미군 앞에서 무력화됐습니다. 이거 광고로 쓰려면요, 미군 오면 고철됩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앞으로 누가 사겠습니까? 둘째, 서반구에서 발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미국 뒷마당에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돈이 수백억 달러입니다. 석유 선불금, 인프라 건설, 차관, 이 돈이 한순간에 불량 채권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안정적인 전환이 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미국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배운 게 있습니다. 돈만 퍼져서는 정권 유지 못 시킵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4시간 만에 뒤집습니다. 이제 대만 보면서 중국이 뭘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미노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연결된 곳이 다 흔들립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러시아 방산 수출이 타격받고 중국 해외 투자가 위험해집니다. 여섯 번째, 석유 3천억 배럴의 저주. 그래서 미국이 진짜로 원한 게 뭔데 석유야? 좋은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우리 석유를 훔쳤다. 측근들도 미국 기업이 일군 석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한 건 약탈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3,032억 배럴, 세계 1위. 근데 실제 생산량은요,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세계 석유 시장 점유율 1%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좀 특이합니다. 초중진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기름입니다. 정제하기 어렵습니다. 파이프로 보내려면 따로 희석제를 섞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뽑아내려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차베스, 마두로가 석유 산업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 다 쫓아냈습니다. 결과요? 기술 가진 사람 없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하루 350만 배럴 뽑던 게 100만 배럴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데 주유소에 줄 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이 석유 때문에 간 게 아니면 뭐 때문이냐? 돈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 따서 붙인 건데요. 200년 전 멀로주의 기억하시죠?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다. 유럽은 끼어들지 마라. 트럼프 버전은요. 중남미는 미국 거다. 중국은 끼어들지 마라. 베네수엘라에 중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석유도 이유겠지만 진짜 이유는 중남미에서 중국 영향력 끊어내기입니다. 첫 번째 타겟이 베네수엘라였던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명분을 먼저 잡은 쪽이 이깁니다.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테러범 체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 똑같은 일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일 같은 패턴만 보다가 진짜가 왔을 때 놓쳤습니다. 늑대 소년이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방공망이 전파 공격 한 방에 고철이 됐습니다. 돈이 안 되면 충성심도 없습니다. 700억 원 앞에서 측근이 대통령을 팔았습니다. 연결된 곳은 같이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 하나 무너지니까 러시아 방산, 중국 투자가 흔들립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당신이 믿고 있는 시스템 진짜 위기 때 작동합니까? S300처럼 멋있어 보이는데 정작 실전에서 먹통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정보망,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합니까? 매일 같은 뉴스만 보다가 진짜 위기 왔을 때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속한 조직 경제적으로 튼튼합니까? 돈이 안 되는 곳에서는 충성심이 제일 먼저 증발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의리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곳, 수익이 안 나는 곳, 명분이 사라진 곳에서는 가차없이 빠져나갑니다. 4시간입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이 4시간 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안전합니까?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이 중국 기업 CEO인데 베네수엘라에 1,000억 투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돈의 경제학이었습니다.